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디자인 보호법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반복해서 다시 한번 어,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간에서 우리 디자인 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보면 디자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최근에 이제 디자인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죠. 같은 물건이라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소비자의 선호도를 끌어낼 수 있고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역할을 많이 한다는 것을 경영자도 인식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고객도 이왕이면 좋은 디자인의 제품을 구매하고 싶은 그런 심리적인 욕구를 더 확대해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디자인이라는 상품의 판매 동향을 통해서 그 상품의 기능, 품질의 우수함 뿐만 아니라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어떤 상품의 기능이나 품질이 우수한 것은 당연하고 외관으로부터의 미적 감각 그리고 디자인의 좋고 나쁜 것에 상당히 좌우됨을 알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결국은 상품을 통해서 상품의 판매량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이런 동향을 통해서 그 상품의 기능 품질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그렇죠. 기능 품질이 우수하면 당연히 많이 구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뿐만 아니고 외관으로부터 미적 감각, 또 디자인의 좋고 나쁜 것 상당히 그 주관적이겠죠, 그죠? 그런 것에 상당히 좌우됨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디자인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의 본질. 디자인은 원래 어떤 물품의 장식적인 연구, 물품의 장식을 어떻게 연구를 해보는 것이죠. 그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물품의 장식적인 연구에 의해서 창작된 것이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2004년에 2004년 이전까지는 의장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을 텐데 그 이후로는 디자인 보호법이라고 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이런 명칭을 했을 뿐만 아니고 좀 더 디자인을 명확하게 개념을 갖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하여서 디자인 보호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디자인이 표현된 것이 이제 물품인데 물품의 디자인이 표현이 되겠죠. 가방이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뭐 책도 컵도 또 계산기도 이런 게 있겠습니다. 소비자의 구매 의욕을 정진시키는 것을 본질적인 기능으로 한다. 그래서 디자인을 왜 하느냐? 그 본질적인 기능은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이 소비자의 구매 의욕을 정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디자인 보호법의 목적을 한번 먼저 살펴봅니다. 자, 디자인 보호법은 1조, 모든 법의 목적은 1조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는 데 있다. 디자인이 등록이 되면 독점적인 권리를 주지만은 그 권리보다는 디자인의 보호를 하고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다. 그런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디자인 보호법 2조에서의 디자인은 미감이 있어야 된다를 그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음 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디자인 제도는 또 디자인 보호 제도는 특별한 기술적 구성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외형의 미감을 시각 관점에서 파악하여 법적 보호를 부여하는 것을 그 디자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디자인은 어떤 우리가 컴퓨터다, PC다, 또 로봇이다, 드론 이런 거 할 때 그거에 기술적으로 어떻게 뛰어나다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적 구성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대신에 순수한 외형의 미감을 시각 관점에는 볼 수 있는 것 관점에서 파악하여 법적 보호를 부여하는 것 이런 것을 디자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디자인의 의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 보호법상에서 디자인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형상, 모양, 색채를 뭐 형상과 색채, 모양과 색채, 물론 형상 자체, 모양 자체, 색채 자체로도 할 수 있고 이걸 결합한 것으로서 또 할 수 있습니다.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앞서 말한 디자인 보호법 2조에서 디자인의 정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그 디자인 보호법 2조에 대해서 2조를 참고해서 보면은 디자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립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첫째 물품으로서 물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자인이 있는데 물품 그것을 디자인을 표현한 물품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물품으로서 성립할 것, 물품성. 여기에서 물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시각으로 봐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것인데 뒤에서 나옵니다만은 이게 우리가 현미경으로 뭐 마이크로 이런 걸 봐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각으로 봐서 판단할 수 있는 그 외형을 가지고 있는 것, 물품의 형상, 그 모양, 색채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것이 디자인이라고 했는데 첫째로는 디자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물품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이죠. 물품에 해당되는 거죠. 두 번째,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이걸 형태성이라고 합니다. 형태성, 이걸 이제 형상, 모양, 색채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갖춰야 되고, 세 번째는 시각을 통한 것일 것, 시각성이 있어야 됩니다. 시각성. 그리고 네 번째로는 미감을 일으키는 것, 신미성이라고 하는 네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만 그것을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자, 디자인 첫 번째, 그 2조를 외우는 게 가장 좋겠죠.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구체적으로는 물품성이 있어야 된다. 형태성, 시각성, 그리고 신미성. 이걸 갖춘 것을 성립성이라고 합니다. 디자인 성립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디자인 보호법 심사 기준을 보면은 물품과 불가분한 관계가 없는 화상 디자인, 이건 이미지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그 액정에 나타나는 거 있죠. 뭐 PC 모니터라든지 휴대폰, 태블릿 이런 거 화상 디자인도 디자인 보호법상에서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취급을 하여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정 화면 그래픽, 명령창, 또 홈페이지 디자인 도형 이런 것들도 디자인 보호법에서 의해서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취급하여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해서 알아보자 하는데요. 물품이 무엇이냐 하면 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로서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있으며 있으며 어떤 구체적인 형태를 갖춘 동산을 말한다. 이것을 동산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이죠. 자, 물품이라는 게 무엇이다? 하나로서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있으며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있으면 중요하고 구체적인 형태를 갖춘 동산을 말한다. 이게 이제 부동산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면 틀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예외가 있는데 버스 승강장 또는 조립식 교량 등과 같이 반복적으로 생산할 수 있고 버스 승강장을 우리가 터미널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그 뭐 시내의 주차장들을 보면은 버스 승강장이 볼 수 있죠. 그것이 반복적으로 생산할 수 있고 또 이동이 가능하며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품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이라는 것은 자체로 하나 독립적으로 거래되고 구체적인 형태를 갖춘 동산을 말하지만은 부동산의 경우에 예외가 있다. 뭐 버스 승강장, 조립식 교량 그리고 다른 것들도 말할 수 있는데 반복적으로 생산할 수 있고 이동이 가능하며 독립거래 대상이 되는 것은 물품으로 인정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한글 글자체라든지 한글 우리 글자체가 예를 들면 뭐 바탕체도 있고 고딕체도 있고 또 배달의 민족에서 배민체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글 글자체 또는 숫자 글자체 등과 같이 기록, 표시 및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도 물품에 해당한다. 그래서 디자인에는 글자꼴 디자인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글자꼴을 디자인으로 보호를 해서 강력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글자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았었는데 독점 베타권을 가지는, 그러니까 그 권리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에게 사용하면 어떻게 되죠? 로얄티를 내든지 물품을 구매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글자체 디자인도 있고 또 숫자체 이런 것들도 함부로의 글자권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자인 등록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자인 등록 요건은 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디자인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디자인 등록을 받은 자가 아닌 사람, 예를 들면 모인 출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요것은 3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첫 번째,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그 성계인은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성계인이라고 하면 뭐죠? 우리가 직무발명에서도 특허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회사, 기업체, 법인, 학교, 정부, 공무원들 이런 경우에 하게 되면 그 성계인이 회사가 될 테고 법인이 될 테고 정부가 될 테고, 이런 성계인은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성계인 또는 창작한 사람에 해당돼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특허청 또는 특허 심판원의 직원은, 특허청 또는 특허 심판원은 뭐죠? 특허를 심사하고 또 심판하고 하는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출원을 하고 자기가 등록받으면은 아주 이렇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겠죠. 그래서 법에서는 상속 또는 유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는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특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 공동 창작한 경우에는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권리를 같이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특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었죠. 2명 이상의 발명을 했다면 모두가 출원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디자인 등록 요건 3가지 중에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디자인 등록 요건은 등록이 되려면 공업상 이용 가능성을 충족해야 된다.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업적 생산 방법으로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을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을 반복하여 다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 이것을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자인 등록을 받으려면 그 물품을 기계라든지 이런 걸로 다량으로 생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물품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공업적 생산 방법에는, 법적으로 정의한 법에는 기계공업적 또 생산 방법 및 수공업적 생산 방법도 포함된다. 어떤 디자인이 있으면 그것을 망치로 두드려서 만들어도 되고 종이를 접어서 만들어도 되고, 물론 기계로서 대량 생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요건을 갖추는 것이 공업상 이용 가능성입니다. 자, 디자인 등록 요건을 두 번째, 공업상 이용 가능성 외에 두 번째는 신규성입니다. 자, 여기서 디자인에서 신규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하려는 해당 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공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이건 이제 특정인과 비특정인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정도 많이 하겠죠. 회사 내의 연구소나 또 디자인 팀의 직원들, 또는 이걸 출원하기 위해서 맡긴 변호사나 변리사, 이런 사람들은 공중이라고 안 하고 일반인들, 이것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공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출원 전에는 특허청에 제출 절차를 다 마치는 것이죠. 공중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를 신규성이라고 합니다. 신규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규성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은 신규성이 없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자, 이것은 3개 다 전제가 있는데 국내 또는 국외에서가 있습니다. 국내 또는 국외에서. 한국에는 없는데 외국에 있다 그러면 신규성이 없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이 실시되는 것. 공지는 이제 뭐죠? 우리가 특허 디자인 문서라든지 또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 나와 있는 것, 또 공연이 실시된 것, 뭐 특허 출원, 디자인 출원 안 돼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미 쓰이고 있는 것, 공연이 실시된 것이라면 신규성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 뭐 어떤 정부 또는 학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어떤 단체에서 뭐 디자인 협회 이런 데서 그 간행물을 냈는데 그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면 신규성이 없다는 걸 봅니다. 세 번째는
간행물이 아니더라도 전기통신회선, 최근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하게 된 것. 자기가 뭐 블로그에 올렸다든지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래가지고 사람이 보고 공중이 저런 거 있네 해가지고 뭐 그것을 이용하는 것, 사용하는 것, 이런 것 된다면 신규성이 없다, 이렇게 간주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디자인 등록 요건 세 번째는 디자인은 창작성이 있어야 등록이 된다, 이런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뭐였죠? 공업상 이용 가능성. 두 번째 신규성. 그리고 세 번째는 창작성입니다. 그럼 창작성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은 디자인에서 창작성이란 어떤 디자인이 다른 디자인과, 그러니까 뭐 어떤 디자인 A가 있다, 또 이미 잘 모르는 게 있는데 B 디자인이다, 이렇게 봤을 때 다른 디자인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구별되는 정도를 창작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창작성이 없다고 보는가 하면, 출원 전에, 특허청에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죠? 특허에서도 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런 말을 우리가 했었는데, 다음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쉽게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창작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국내 또는 국외주의가 모두 적용이 됩니다.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된 디자인, 앞에서는 신규성을 공지 또는 공유된 이런 것을 얘기를 했죠. 공인이 실시된.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디자인, 널리 알려진 것이라고 하면 좀 출원을 하더라도 창작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세 번째,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이것은 이제 디자인의 의의에서 나왔던 말인데, 이것이 어떤 출원하려고 하는 것이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해당된다면 이것은 창작성이 없다라고 간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지금 이제 디자인의 의의라든지 또 디자인의 본질, 그리고 디자인 등록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디자인이 등록받기 위해서 요건을 갖춰야 되지만은 상표 같은 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는 자타 상품의 식별력, 그러니까 그걸 현저성이라고 하는데, 특별 현저성이 필요로 하고, 뭐 디자인의 상표에서는 공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또 용이 창작, 뭐 창작성, 이런 것 등은 필요로 하지 않죠. 디자인은 그래서 주로 기술성을 평가하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들을 등록 요건에 포함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제 다음에 설명을 우리 앞에서 했습니다만, 디자인의 존속 기간이 어떻게 되죠? 디자인이나 상표도 등록하여야만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그래서 디자인이다, 상표다, 디자인 권리가 되려면 출원을 해서 심사를 거쳐서 등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등록하여야만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 등록한 날로부터 발생하여 디자인 등록 출원일 후 20년, 상표는 어떻게 됐었죠? 설정 등록일로부터 10년이 존속기간이다. 그래서 디자인의 경우에 유의해야 할 점이 뭔가 하면, 디자인의 존속기간은 설정 등록한 날, 등록 결정서가 난 다음부터 등록료를 납부하는 것을 설정 등록이라고 하는데, 이날부터 발생을 하는데 기간은 설정 등록한 날이 아니고 디자인 등록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보호를 받는다. 요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특허도 마찬가지고 실용신안도 설정 등록하는 날로부터 존속기간이 시작이 되지만 보호를 받지만은 그 시점은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모두 출원일로 소급해서 10년간, 20년간이다. 실용신안은 10년이죠. 이렇게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자인 등록 요건에서 이제 신규성 상실, 신규성이 기껏 개발해서 디자인을 출원을 했는데 신규성이 상실됐다 그러면 대단히
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예외 주장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디자인 등록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창작자나 또는 그 성견이겠죠. 디자인이 공지된 디자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자가 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 및 창작성 요건을 적용할 때 공지된 디자인에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기가 개발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권리를 가진 자가 공지된 기장에 등에 해당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논문에 쓴다든지 또 전시회의에 또 통지를 하고 급하게 나가게 되는 이런 경우에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 주장을 두고 있다. 자, 신규성 상실은 예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신청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한가 하면은 나는 신규성 상실을 예외를 인정받고자 합니다 하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출원서 제출할 때 30일 이내, 그리고 디자인 등록 출원에 대한 거절 이유를 받았을 때는 의견서를 제출할 때, 그리고 또 있습니다. 디자인 일부 심사 등록이라고 있는데 앞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이해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는 디자인 등록 무효 심판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이럴 때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함으로써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취지를 적은 서면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는 것에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구를 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는데 등록을 받을 수 없다면 낙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디자인을 등록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알아두는 것도 연구 시간이나 비용이나 또 경제적인 면에서 손실을 방지하는 이런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어느 하나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디자인의 정의 요건 및 등록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등록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상표에서도 이렇게 비슷하게 알아봤었는데요. 첫 번째, 이것은 국기라든지 국장, 군기, 또 훈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이런 것들은 디자인의 정의 요건도 해당되고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국기, 국장, 군기, 훈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에 유념하여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 예를 들면 뭐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이런 것들도 해당되겠죠. 또 우체국, 이런 공공기관들의 표장, 또 외국의 국기, 국제기관, 뭐 유엔이라든지 또 EP 이런 것들 등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도, 표지와 동일하고 유사한 것도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면 이제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것, 이런 건데,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또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이런 것이라면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이렇게 흉기처럼 생긴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런 것들도 공공질서를 등록을 받으면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으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것, 자기가 사업하는 것을 해야지 누가 다른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있고 만들고 있는 이런 것들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등록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형상화로 된 것, 이게 뭔가 하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시계 같은 거 있죠. 시계는 예를 들면 이렇게 대략 원형 시계가 있다고 그러면 가운데에서 시침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또 분침도 있고 또 초침도 이렇게 또 길게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것만 가지고 표현을 한다면 이런 것은 물품이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디자인의 정의 요건 및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시침, 분침, 초침 이런 거 필수적인 형상만으로 된 것으로만 된다면 이것은 너무 간단하다 이렇게 이제 한다는 것이고, 그런 것은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에 해당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의 정의, 또 본질, 또 등록 요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게 되면 창의적인 또 아주 경제적인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디자인의 출원이나 이런 과정에서 유의해야 될 사항, 어떤 항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